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어제 뉴스공장에서 출연해서 한 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 한 얘기 중에서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이 두 분의 공통적으로 말했던 부분은 검찰 개혁안을 정부와 청와대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사 출신이 포함됐냐는 질문에 이번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펴면서 그 근거로 정무수석과 소통은 원활했고 실제로 민정수석은 이런 합의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역할이 없었던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귀가 거슬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드는 청와대는 매우 불편하지만 속내를 못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청래와 최광욱의 공통 분모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청와대하고 소통할 때는 홍익표가 창구였다는 얘기예요. 정무수석이 창구였다는 얘기인 건데 원래 당정 협의는요. 당이 청와대랑 소통할 때는 원래 정무수석이 하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민주당하고 소통할 일은 집권 여당이어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민정수석은 누구랑 소통하느냐? 청와대 안에서 정무수석과 협의하고 도출된 안을 갖고 정무수석이 정당의 대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마치 본인들이 상승적으로 우리가 검사들의 힘을 빼는데 성공했다. 우리의 안이 승리했다라는 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의 역할을 고의적으로 상당히 축소시키고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은 게 개혁은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국민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은 피폐화되면서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정신승리하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 그거 자기 정치적 이익이지. 아까로 치면 그분들 다 비네요. 다 비해요 그분들 그렇게 보면 아까 그 분류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조금은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에서 너무 이렇게 본인들의 좀 내피셜로 이 상황을 좀 주도하려고 하는 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어준 씨는 그 총리가 해외 외교를 가고 있는데 이걸 무슨 차기 대권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강훈식 실장 석유 구하러 간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육성 네.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이냐 아니 김어준 씨 머릿속에는 차기로만 가득 차 있나? 왜 모든 게 다 차기로만 보이지? 아니 물론 차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매 사안마다 차기 노래를 부르면요 지금 권력 지금의 대통령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어져요. 국민들의 관심이 다 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임기가 1년도 채 안 됐는데 입만 열면 차기. 그럼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누가 일하려 그럴까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비판해. 정성호 장관도 비판해. 조상호 보좌관도 비판해. 다 비판하면 우상호 수석도 비판해.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혼자 일하거나 아니면 김어준 씨가 나랑만 파트너십으로 일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럼 대통령이 고립되는 거예요. 과거의 노무현 정권도요. 야당이 깬 거 아닙니다. 내부에서 깬 거예요, 사실은. 전 그 현상으로 이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정부를 응원한다면 정부 응원하고 더 많은 지지자들 오는 거 그거 싫어할 때가 아니라 본인들이 차기 연금이나 이런 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이 국정 운영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김어준 씨가 힘이 세고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다들 쫄아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거는 김어준 씨가 아니고 누구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럼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해석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책임 없이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것은 네. 좀 매우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정의 업무라는 거를 우리 그 후보님도 잘 아시니까 제가 사실관계만 여쭤보는 건데 제가 말한 대로 당정 협의라는 거에 민정수석이 나선 일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화가 나는 그게 거예요. 그렇게 예. 했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민정이랑 철저하게 법무 검찰이라든가 경찰하고 네. 소통하는 거지 그렇죠. 관계 기관과 소통하는 거지 민정수석이 정청래 대표랑 왜 아니 소통을 합니까 근데 이게. 이거 심각한 게 뭐냐면 전에도 특검 전준철 논란 있었잖아요. 그 김성태 변호인 출신. 그때도 김어준 씨가 뭐라 그랬냐면요. 당에서 검증하는데 뭐 민정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또 뒤집어 씌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진짜? 아니 국민들을 바보로 하냐고요. 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한두 번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럼에도 상당히 불구하고 의도적이에요. 검찰 개혁안 2단계에 대해 가지고 당정청이 합의안을 낸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고 그런 방향 자체가 검찰 개혁의 정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모두 다 응원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공세웠다고 공치사는 하지 말자. 이재명 정부가 잘한 일이고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가 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도 다 같이 조용하게 나누면 될 일이지 내가 이 역사의 영웅이라고 부르짖을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검찰개혁 오기까지 지난한 세월이 있었고
사실 MB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처음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 김성우 국장님이 그 역사의 한 단면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그 검찰 개혁은요. 그 물론 국회에서 그 사개특위라든지 뭐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청와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안을 내고 그렇죠. 그 네. 주도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수사 구조 개혁이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보담도 수사 구조를 좀 바꾸자는 차원에서 수사 구조 개혁이라고 했죠. 그때 이제 검찰, 경찰 이 국회의원들 상대로 로비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경찰은 나름대로 각 경찰서장들한테 지시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얘기 좀 해봐라. 다 네. 뭐 문안도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설명해라. 그리고 검찰의 부당한 점이라든지 하고 또 검찰은 그 지청 검찰청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지청이 다 있으니까 지청을 통해 가지고 또 하고 그 검찰청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국회는 대검에서 그 수사관들 있잖아요. 네. 범죄정보과라는 그 수사관들. 네, 범정 소위. 범정. 예.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국회 상주하다시피 하고 경찰은 원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국회 그때 이제 아이오가 있었죠. 아이오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하고 이게 너무 과열됐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이거 너무 자중해라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이 시간부터 검찰도 국회의원 와서 로비하지 말고 경찰도 로비하지 하지 마라. 말고. 네. 그래가지고 지나왔는데 검찰은 계속적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만 보니까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제 정보국장이 거의 사령탑이니까 받아 보니까 다 국회의원들 말씀이 그거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맞다는 쪽으로 다 보고가 됐어요. 사법구조의 논리상 그렇다. 그렇죠. 네. 그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검찰은 2차적 보완 수사만 하고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첫 단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왔어요. 그런데 실제 그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다 검찰 편에 써 있는 거예요. 검찰이 무서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예. 무서운 거죠. 뒷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가 그 황우여 여당이라는 대표였는데 네. 저 찾아갔습니다. 가서 직접 찾아가지고 네, 가서 그 방에 가서 대표님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회의 진행 도중에 이제 그 황우여 대표님이 가가지고 네.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다시 하자 해서 그때 들어간 게 그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시작됐습니다. 수사 개시권이라는 네. 게 그때 시작된 그때 거구나. 시작됐습니다. 네. 그게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그 전에는 검사만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그 검사만 수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려 그래도 법 규정에 따르면은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지만 검사한테 물어봐 수사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말까요?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얘기하면. 아니, 네. 성인을 받아야 돼요. 음. 근데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수사 개시권을 넣은 게 네. 그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검찰 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을 한 것이고 지금 2단계까지 됐으니까 또 3단계 개혁을 네. 우리 당정청이 또 수기 끝에 내놓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오늘 굉장히 저희 채팅창도 뜨겁고 슈퍼챗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찰리님, 8547님, 아리찡님, 아케미님이 모두 지금 구교영 기자와 신인규 대표 응원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리고 오늘 다른 날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뜨거운 의견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여권 내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잘 담아가지고 좋은 식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고요. 입을 틀어 막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를 좌표 찍어가지고 낙인 찍고 말 못하게 만드는 게 문제지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오히려 그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게
검찰이 수사 개시를 못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핵심은. 왜냐면 특수부에서 별건 수사하고 수사권을 가지고 칼을 막 휘둘러댔기 때문에 뭐 그때도 맨날 등 얘기하는 게 수사 개시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등을 넣으니까 시행령으로 갔다. 개시권 자체를 지금 없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지금은 할 필요가 없는 못하는 것이고 거죠. 네. 이제는 뭐가 남았냐. 잘 아시겠지만 특수부 수사는 없애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형사부에 대한 수사 통제 기능. 왜냐하면 경찰도 우리 후보님 정보 일 하셨지만 경찰은 무력도 쓸 수 있고 정보 수집도 있고 인원도 많고 또 지역에서 유착도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디 인사이동이 없기 때문에 검사들은 1, 2년마다 전국을 도는데 경찰들은 그 지역에서 또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줬는데 그게 잘 되는지 수사가 뭐 과잉될 때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통제가 된다고 치고 그건 이제 검찰의 영장 독점을 어떻게 견제하냐는 문제인 거고 암장하거나 부실하거나 또 내지는 법리적으로 잘못 가는 수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통제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보안 수사의 개념을 어디까지 그러면 둬서 수사의 효율을 낼 것이냐. 이 당연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보안 수사 얘기하면 또 누군간 저에게 저것도 검찰 앞잡이라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입틀막이 되는 거니까 이 건강한 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 개시라고 하는 이 정치적 수사 이건 다 이미 끝난 문제고 더 이상 이거 가지고는 논쟁할 필요가 없고 이제 남은 과제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 억울한 피해자는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살다 보면 사기당할 수 있고요. 살다 보면 성범죄 당할 수 있고 살다 보면 뭐 진짜 누구 만나서 다칠 수도 있고 우리 다 범죄 피해의 영역에는 우리 국민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만 수사권 다 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마. 그러면은 그 암장되거나 부실한 수사 나오면 그 피해자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한테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재판 소원 제도를 왜 하죠? 제가 동의하거든요. 재판 소원 제도. 대법원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헌재에 가가지고 일부 심판 받아보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도 경찰의 판단 1차로 받아보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검찰의 수사도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잘못 처리하는 거 없는가 두 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피해자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극렬 반대예요. 극렬 반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국민들의 민생을 생각하는 자세는 전 아닌 것 같다. 근데 보안 수사권도 만약에 그게 이제 악용의 여지가 있다면 물론 개시권은 없는데 그래도 어떤 또라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한사항을 둬야겠죠. 그럼 제한사항도 네, 두고 그렇죠. 그 네. 이상한 짓을 하는 검사가 있다면 그 사람 당연히 징계하고 못 뺏겨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을 이제는 중심에 놓고 정말 정치권이 책임 있는 논의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잖아요. 네. 근데 왜 폐지한 거예요, 부모님?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당시까지만 실제 해도. 당시 네. 실제 그랬잖아요. 뭐 언론에서 이제 좀 견제해 주는 거 외에는 전직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하니까 무소 불이죠, 네, 완전히. 무소불이었죠. 네. 그런데 그거를 견제를 하는 기구가 사실은 정보국이었습니다. 아, 경찰청의 정보국이 네. 그게 이제 검사나 판사들의 비행 또 그런 거를 수집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눈에 까시죠. 야, 요것만 없어지면 네, 네, 우리가 네. 뭘 해도 모를 네,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민정수석실을 윤석열이가 없앴잖아요. 그 민정수석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실을 왜 없앴냐 하면은 경찰의 각종 그 이제 우리가 비위첩보라 그러는데 사정첩보가 들어가는 곳이 민정수석실입니다. 근데 민정수석실에 경찰이 가장 많이 나가 있어요. 파견 인원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검사비 또 뭐 검찰이 잘못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하니까 아예 민정수석을 없애버리면 그 경찰관들은 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의미가 가장 크다고 저는. 눈의 가시를 제거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계엄한 것도 사실은 계엄 그 자체도 보면은 자기들만의 그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은 거예요. 그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아픈 곳이 뭔지,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원하는 것이 뭔지 이런 거를 수집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비위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걸 과감하게 처단하고 이렇게 처벌도 하고 이렇게 징계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니까 뭐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제가 말한 부분이 아까 타당성을 얻는 게 민정수석실에는 경찰관이 많은 거예요 원래. 근데 마치 지금 이제 검찰개혁 논쟁에서 강경파들의 주장만 들어보면은 민정수석실은 검사 세상인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안 그러죠. 검사 출신이 헤드긴 하지만 그 밑에서 사실 보고서를 쓰고 여러 가지 정책 논거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는 다양한 사정기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똑바로 해주지 않고 마치 민정수석실은 절대 악인 것처럼 포장하고 검사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력하는 창호이크처럼 설명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를 정말 땅끝까지 낮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전 뜨겁게 토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수기의 과정으로 우리가 다 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한 집단에 어떤 일탈이 나오면은 뭐 어느 집단에 성비위가 나오면은 다 성비위 집단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문제 있는 검사들 많죠. 그 사람들을 핀셋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에이 그냥 전체가 문제니까 그 사람들 묻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좀 극단론이나 네. 선악 이분법이 자꾸 나오니까 논의 구조를 꼬이게 만드는 거고 대통령께도 이거 굉장히 누가 되는 말씀인 게 김민석 총리도 비판하고 정성호 장관도 비판하고 봉옥 민정수석도 비판하고 조상호 법률 그 정책보좌관도 비판하고 그럼 도대체 누가 일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누가 임명했어요 그 사람들? 아니 임명한 것도 그러면은- 대통령이 하셨고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께서 조치를 하시겠죠. 근데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 문제가 없다는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대통령 주변만 타겟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논의 구조는 너무 좀 저급한 논의고 차라리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더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할 바에는 네. 대통령을 굉장히 이거는 무능하게 만드는 모양새라서 아니 국민들이 1,800만 표로 우리 지도자로 뽑았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불신을 아주 간접 우회적으로 표시를 하지? 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용이 뭐가 문제다. 합리적으로 국민들 앞에 알리고 설득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검찰 오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뭐 누가 문제고 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국민들이 이제는 정말 한심하게 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